안녕하세요. 매크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 동력 전달 장치 4번. 지난 시간까지 해서 모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등각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등각 배치는 뭐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서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우리가 그려놓은 요거 도면틀을 좀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좀 할게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등각 배치용 뭐라고 할까요? 도면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내용을 싹 다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싹 다 지워놓고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번호만 요 번호 하나만 좀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도 다 이렇게 지워놓고 일단 요번 등각 배치는 뭐 4개만 하고 이런 걸 안 하고요. 우리가 2D로 그렸던 거 있죠? 전부 다 등각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전체를 전부 다 0번 레이어로 바꿔놓죠.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퍼지라는 명령어 있습니다. pu 들어가세요. 그래서 모든 레이어라든가 0번 레이어 이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삭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레이어가 치수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현재 레이어는 삭제가 안 돼요. 그래서 0번으로 항상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 다시 퍼지 들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속어.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레이어가 깔끔해졌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 레이어도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셨으면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무게를 적어 놓는 표제란 작업, 그 다음에 부품란 작업 이런 것들 좀 해줘야겠죠. 일단은 이쪽에 각법은 뭐예요? 등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척도는 1대1로 안 하죠. 그래서 non scale, 그래서 ns라고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도면을 작도하면서 폰트 있죠. 폰트 자체를 ISOCP로 해서 확장 폰트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상태에서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제 뭐 기존에 나는 그냥 굴림으로 썼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바꾸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ISOCP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굴림으로 변경을 좀 해 놓을게요. 이렇게 변경을 좀 해 놓고 그 다음에 저장 한 번씩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게를 구해야겠죠. 이제 무게를 구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로 이렇게 넘어오셔가지고 이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무게를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셨던 부품들을 이렇게 다 띄워 놓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띄워 놓으신 다음에 일단 여기 저장이 되어 있으면 이쪽 왼쪽에 모형 검색기 있죠? 이쪽에 보시면 제일 꼭대기에 여러분들이 저장하셨던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iProptize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여기에서 보시면은 매우 높음으로 일단 설정을 해놓고 업데이트가 활성이 되면 한번 눌러주시고 활성이 안 되면 그냥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질량이 여기서 1.532kg이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시험지에 보시면 g으로 변경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g으로 변경을 하면 얼마예요? 그쵸? 1532가 되겠죠. 요 내용을 그대로 캐드로 넘어오셔 갖고 여기 비고를 일단 쭉 복사를 해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 놓고 여기에서 1532 그 다음에 그램 이렇게 단위까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으로 넘어와서 축 똑같아요. 여기에서 또 iProptize 물리적 그 다음에 정확도는 매우 높은 활성화 안 되죠? 그럼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자, 얼마죠? 자, 269g입니다. 자, 269g. 자, 그러면 여기에서 269g.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랜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플랜지에서도 똑같습니다. 물리적, 매우 높은. 자, 그러면 얼마? 그죠? 155g. 그러면 여기에다가 155g. 자, 그 다음에 스프로킷이네요. 자, 스프로킷으로 넘어오셔가지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프로포타이즈, 물리적, 자, 매우 높은. 활성화 안되죠? 자, 231g. 자, 여기도 231g.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자, 마지막 베어링 커버. 자, 요거 또 확인합니다. 자, 여기 매우 높음 해놓고, 자, 보시면은 170g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요 놈은 170g. 자,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이제 무게를 다 구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한번 눌러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요 현재 창은 꼭 꺼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로 넘어오셔가지고, 자, 이제 도면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도면을 열어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기존에 세팅이 되어 있는 이런 표제란이라든가 도면 트리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우리가 새로 세팅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시트에서 삭제. 자, 그 다음에, 자, 시트를 다시 오른쪽 눌러서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만든 도면트는 A2 용지잖아요. 자, 그래서 A2로 바꿔주시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들어가세요. 자, 스케치 들어오셔가지고 자, ACAD 자, 이거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자, 우리가 만들었던 도면 틀의 위치로 찾아갑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요 위치로 찾아오신 다음에 자, 요거 만들어 놨던 거 있죠? 요거를 열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뜨면은 자, 일단 레이어는 0번 레이어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0번 레이어만 체크를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마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안쪽에 우리가 그렸던 도면 틀이 이렇게 이쁘게 싹 들어옵니다. 그 무게까지 다 구해 놓은 상태로 들어오죠. 그리고 나중에 배치를 한 다음에 자, 요 부품 번호 있죠? 요 번호만 알맞게 배치를 해서 수정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자, 기준 들어갑니다. 자, 기준 들어가서, 자, 여기에 이제 미리 이렇게 띄워 놓으시면은, 여기 항목에, 굳이 이제 요거 눌러서 안 찾고, 여기 항목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고르신 다음에, 자, 일단 요 놈이죠. 자, 요 놈을 일단 4개를, 자, 이렇게 갖다 놔 보시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갖고 오시면 돼요. 자, 일단 재질은 들어가는 걸로 자,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고, 자, 여기 크기는 나중에 요 축척을 이제 배치를 쭉 해 보신 다음에 얘가 좀 작아 보인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해 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일단 1대1로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 가운데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 주시고, 자,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일단 요 놈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놈의 반대편으로 왔을 때는 일단 요 놈도 필요 없고, 자, 얘 반대편에 있는 요 놈하고, 자, 요거하고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요 놈은 지금 여기 등각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본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배치를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걸로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상관은 없고, 만약에 요걸로 하고 싶다. 요걸로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여기에 있는 탭은 다 보여주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이쪽에 밑에, 자, 요 리브에 들어가 있는 요 R 값들이 오히려 좀 더 명확하게 잘 보여주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요게 또 요게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요거를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자, 오른쪽 눌러서 정렬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평, 자, 눌러주신 다음에 누구랑 수평 정렬을 할 건지 찍어주시는 거예요. 자, 요 왼쪽에 배치한 얘랑 같이 이렇게 수평 정렬 하겠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배치가 똑같이 정렬이 된 상태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게 배치가 가능하겠죠. 자, 이제 본체가 배치가 끝났습니다. 자, 다음 이제 기준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번엔 축이죠. 자, 축을 불러옵니다. 자, 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하나, 둘, 셋, 네 개 등각을 한번 찍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이번엔 얘가 이제 필요가 없죠. 자, 얘 지웁니다. 자, 요거 지워놓고 일단은 지금 보시면, 자, 요게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키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키움이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두 개를 다 보여줄 수 있는 이 배치가 일단 메인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를 지워주시고, 자, 이제 반대편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반대편에서 봤을 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보이지만, 만약에 이쪽 부분에서 보여지는 이 단의 밑에 부분에 뭐 특이한 형상이 있다. 그럼 밑에를 꼭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때마침 여기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홈이 하나 나 있죠? 그죠? 자, 이게 멈춤 단사가 들어가는 홈인데, 자, 요 홈이 보여질 수 있는 이 배치를 활용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워 놓겠습니다. 그래서 요 배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배치를 완료하신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정렬 들어가서 수평, 그 다음에 얘 찍어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2번 배치도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얘는 한 요쯤에 갖다 놔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갖다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부품이죠. 자, 3번은 뭘까요? 플랜지네요. 그죠? 자, 플랜지를 불러옵니다. 자, 플랜지 이렇게 불러오신 다음에, 자, 얘도 하나, 둘, 세 개, 네 개. 자, 이렇게 찍어주시고, 자, 가운데 지워주시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서도, 자, 요 놈이 일단 메인으로 갖다 놓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가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반대편에 보여주는 요거랑 둘 중에 어떤 게 좋을지, 자,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실 때는, 자, 요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키움 있죠? 자, 이쪽에 키움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키움 같은 경우는 천정 부분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천정 부분에 어떻게 얘가 가공이 되어야 되는지 그 형태를 좀 보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요 위에 거를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배치를 하고,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정렬, 수평, 찍어주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것도 마무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스프로킷이네요. 자, 스프로킷 불러오시고. 자, 얘도 하나, 둘, 세 개, 네 개. 자, 요 스프로킷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요게 메인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자, 그럼 밑에 거를 지워주시고, 자, 이제 요 둘 중에 하나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위나 요쪽에서 아래쪽에서 보나 똑같은 모양이죠? 그러면 이제 요거 아래 거를 그냥 지워주시고, 요거를 갖다 그냥 배치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또 정렬, 수평, 얘 찍어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것도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배치를 해놓고, 자, 이제 마지막 부품이네요. 자, 마지막 커버죠? 베어링 커버. 자, 요것도 이렇게 갖다 놓고, 하나, 둘, 셋, 네 개, 아이고, 네 개. 자, 이렇게 찍어 놓고, 자, 필요 없는 배치 두 개는 지워 놓을게요. 이거 지우고, 이거 지워 놓고. 자, 일단 요것도 마찬가지로 얘 메인으로 일단 갖다 놓을게요. 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얘 지우고. 자, 이제 얘랑 얘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을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요게, 여기 있다.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쫙 보셨을 때, 자, 요거는 이제 요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 모양은 요거나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밑에서 바라본 모양을 봤을 때, 요게 이제 구멍이 여기 살짝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보여주면 아주 베스트란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지워 놓고, 요 놈을 갖다가 배치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은 표현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렬, 수평, 그 다음에 얘를 찍어 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배치가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보셨을 때, 뭐 좀 크기를 조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조정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요는 플랜지하고 요 커버가 조금 작아 보이긴 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 배치를 위로 이렇게 좀 올려놓고, 자, 요 놈을 이쪽으로 조금 당겨서, 자, 얘네들 크기를 조금 변경을 좀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얘를 한 1.3배 이 정도로 키워볼까요? 아니면 1.5배? 자, 1.5배 정도로 한번 키워보죠. 자, 그 다음에 요놈도 마찬가지로 자, 1.5배 자, 이렇게 키워놓고, 자, 그럼 조금 커졌으니까 좀 더 잘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이죠. 자, 요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놈은 한 2배까지 한번 키워볼까요? 2배 키워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2배. 그 다음에 요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놈도 2배. 그 다음에 조금 벌려놓고, 자, 이제 위치만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일단 요거를 요만큼 좀 내려주시고, 얘도 조금 내려주시고, 조금 더 이쪽으로 자, 이렇게 당겨 놓으시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배치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죠? 자,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작업이에요. 자, 마무리는, 자, 요 부품 번호를 이제 복사해서 위치에다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배치만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요 바깥쪽에 도면 틀을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하면, 자, 이 스케치 안으로 들어오죠? 자, 그래서 일단, 자, 요 1번 부품이니까 요거는 해당 위치에다가 좀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사 들어갈게요. 자, 이거 선택해서, 자, 찍어 주시고, 자, 여기다 하나 찍어 주고, 여기, 이렇게 찍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번호만 바꿔 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축이니까 2번.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3번이 플랜지였죠? 자, 플랜지는 여기 있죠. 자, 요거는 3번으로 수정. 자, 그 다음에 4번은 스프로킷. 자, 요것도 더블 클릭. 4번.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자, 여기 베어링 커버. 자, 5번으로 수정.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됐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마무리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PDF로 변경을 해서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자, 일단은 요거는 저장. 자, 여기 해당 폴더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그냥 등각 배치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PDF를 어떻게 만드냐. 자, 여기서 파일 들어가서, 자, 내보내기 들어가신 다음에, 자, 여기 PDF 있죠? 요걸로 그냥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PDF 저장 하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옵션이라고 있어요. PDF 만들 때 옵션이에요. 자, 여기 만드실 때는, 자, 모든 색상을 일단 검은색으로,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상도거든요. 요 해상도가 지금 1200 dpi잖아요. 저 같은 경우. 자, 이거 충분합니다. 이거. 보통 300 dpi 이상이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뭐 400이든 600이든 상관없는데, 뭐 150이든 200이든 이게 좀 낮은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300 이상으로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
자, 이렇게 하면 이제 PDF로 이렇게 이쁘게 모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다 끝났으면은 이제 출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등각 배치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 부품의 특이한 부분, 특정 부분 또는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꼭 보여주는 배치로 등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무조건 뭐 이런 식으로 요 스프로켓처럼 무조건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은 안 보여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감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특이한 부분들 있죠? 뭐 축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구멍,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여기 구멍 보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보여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배치를 좀 꼼꼼하게 찾아보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동력 전달 장치 5번이 되겠죠? 자, 5번에서 이제 1번부터 해서 이제 쭉 다시 또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배치하는 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 꼭 PDF까지 만들어 보시는 연습 꼭 한 번씩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